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안 들릴지도 모르고 지금 부산 강의 있잖아요. 부산 모의고사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번에 유통하고 법령은 했습니다. 해가지고 오늘은 한 1시간 정도, 두 편 정도 올릴 겁니다. 올려가지고 하는데, 수하고 품질관리론하고 수산 일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 푸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이제 보는 거지만 문제 푸는 방법 해가지고 169, 네, 170입니다. 그러니까 170에서 171을 할 겁니다. 오늘 강의를 7월 18일이고.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봤잖아요. 받았으면은 내가 아는 문제,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는 문제를 13문제 이상 과목당을 아는 문제만 풀고 풀으라는 겁니다. 먼저. 그러고 나서 또 내 과목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먼저 풀으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3개 이상,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한 15개, 17개까지 맞겠죠. 딱 보면 공부하신 분은 더 그렇습니다. 그럼 15개, 17개 되면 그것부터 마킹을 하십시오. 마킹을 하고 나서 나머지는 과목당 25문제니까 보편적으로 통계학적으로 6개가 나옵니다. 1번 6개, 2번 6개, 3번 6개, 4번 6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까지 해도 못 알아들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강의를 하는 입장인데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고 김용희도 시험 볼 때 그렇게 통계적으로도 계산을 합니다. 제가 2009년도 7급 최고령에다가 수습을 했습니다. 그때 간세법하고 행정법을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행정법 100점을 맞았는데 마지막에 한 문제를 그런 식으로 찍었습니다. 어떻게 찍었냐면 아까 말대로 통계적으로 이제 이 25문제, 6문제 찍은 게 아니고 거의 이제 100점 수준에 이제 제가 수습했으니까 거의 다 맞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행정법에서 2문제인가, 한 문제가 몰랐겠죠. 한 문제를 모르고 다른 과목 이름 몰랐는데 2번, 3번이 1번, 4번은 답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2번, 3번 중에 답이었는데,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앞으로 할 거냐, 몰빵 앞으로 하는 겁니다. 2번. 그리고 1번, 2번이 잘못돼서 했으면은 1번을 찍고, 2번, 3번이면 2번 찍고, 3번, 4번이면은 3번을 찍고. 그래서 김용희는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 당시 앞으로 밀은 기억밖에 없었는데 100점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모레 제가 지금 젊은 사람들 같으면은 우리 이제 부산에 현정시라든지 성훈이 같으면 젊은 사람 같으면은 얘기를 안 합니다. 공부한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오프라인 할 때도 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말고 보통 저보다 나이도 많고 또 직장 다니고 공부를 최근에 안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마킹하는 연습부터 문제를 보면 머리가 띵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강의가 167, 8, 9도 역시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331페이지가 수하고 품질관리론입니다. 작년 3회 1차 문제입니다. 그러면 있는 것들하면 김용혜도 수하고 품질, 지금도 책을 보고 강의를 하지만 그게 답답한 과목입니다. 그런데 김용혜가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뒤에 보면은 수산일반 343페이지입니다. 수산일반은 나름대로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몇 문제를 빼고는 저 찍어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 같으면은 법령을 한 13개에서 15개 찍고, 그 다음 유통론, 경영학도 전공했기 때문에 경영학이 한 15개, 17개 찍고, 그래서 수하고 품질관리론을 먼저 안 봅니다. 내가 쉬는 과목을 먼저 보면 머리에서 혼돈이 되면 아는 것도 못 씁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일단 수산일반을 풉니다. 그러니까 총 농수산물 법령, 그 다음에 유통론, 그 다음 수하고 품질관리, 수산일반이 있지만 꼭 내 과목을 순서대로 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먼저 푸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공부한 사람들은 17개, 20개를 맞춥니다. 공부만 조금만 해도 15개 이상 60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5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맞았다면 나머지 10문제는 가장 없는 숫자, 그러니까 6개, 1이 6개 있고 2가 6개 있습니다. 그리고 3이 3개 있고 4가 6개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3으로 다 10문제를 몰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저도 공부할 때 실험을 다 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3에다 몰빵을 10문제를 찍으면 15문제 맞고 10문제 찍으면 거기서 30문제 이상이 맞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무조건 강의를 들으시고, 그러면 김용현을 문제를 봤는데 법령, 저는 좋아서 법령을 풉니다. 그래서 푸는데 저번에 할 때도 법령 풀고 원산지 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풀었죠. 그 안에서도. 그 다음에 유통 풉니다. 내가 풀 수 있고 없다. 풀 수 있는 거는 동그라미를 칩니다. 풀 수 없는 거는 체크를 칩니다. 어떤 사람은 X표를 칩니다. 옳은 거냐, 다른 거냐, 맞는 거냐를 중요합니다. 옳은 거 찾는 거는 동그라미, 틀린 거 찾는 거는 X를 치든 X표를 치든 간에 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킹 할 때도, 답을 쓸 때도 옳은 거 찾냐, 그럼 옳다, 오냐 보고 답을 찾아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문제 한두 문제 실수를 안 합니다. 그걸 안 하면은 문제 실수가 나옵니다. 물 좀 묻겠습니다.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김용희 같으면은 법령을 해보고 농수산 법령 10문제, 법령을 보면 아까 80 앞에 4페이지가 6페이지부터 법령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일판 이 책에 1차. 저도 오늘 지금 책이 지금 답이 없는 거, 답밖에 말고 남은 해석이 없는 걸 그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없는 거 보고 있으니까 김용희가 지금 문제 푸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법령 풀고 농수산 법령 10문제, 그 다음에 원산지법 5, 6문제, 그러고 나서 이제 유통 및 가격안정법 그거 5문제니 그거 풀고. 왜 그러냐면은 수산 일반에서 수산 유통에서 유통법하고 수산 유통법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하고 같이 공부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다음 카페 전국수산물 품질관리사 회에 있다 있습니다. 김용희가 보면 볼도 지나고 줄까지 끊었습니다. 그것만 읽어가지고 감을 익히십시오. 우리가 도매시장이라는 이런 건 그쪽에 다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통법을 보십시오. 그럼 유통법 25문제지만 수산 유통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수산 유통법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에 20문제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서 5문제도 중요하지만 유통법에서도 관계돼 가지고 5문제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수산 유통법, 그러니까 유통법이 108페이지 앞에 있습니다. 108페이지. 그리고 농수산 유통 및 가격 안정법이 다음 카페 전국수산물 품질관리사 회에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1독 이상을 하고 감을 익힐 수도 됩니다. 그럼 그것만 봐도 20문제 맞춥니다. 법령에서도 원산지 맞추고 유통론도 맞추고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맞추고 법령까지 맞추면 거기서 17문제 이상을 나옵니다. 그리고 유통법에서도 그 두 개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하고 수산물 유통 여기 2페이지 108페이지 된 것만 봐도 17문제 이상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기출문제만 계속 봐도 그 정도 점수가 나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은 7, 8개를 모른다. 아까 말대로 6이 안 되는 숫자를 몰빵을 때리십시오. 6이 안 되는 게 2개가 있다. 1번도 안 되고 2번도 안 된다. 둘 다 3, 3밖에 없다. 1번 3개, 2번 3개밖에 없어. 한 15개 문제 풀으면.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게 1을 좋아하느냐 2를 좋아하느냐 가지고 그거 때리면 됩니다. 나는 1 좋아한다 1 때리면 되고 2 좋아하면 2 때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20문제 2, 3개 이상 맞습니다. 왜? 내가 푸는 게 15개가 맞기 때문에 맞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있게 몰빵을 하십시오. 내일 뭐 21일날 시험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러면 자 농수산물 법을 풀었고요. 유통법 풀었습니다. 같이 이제 법을 같이 풀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서하구하고 수산 일반이 있습니다. 저는 수산 일반을 선택합니다. 자,
수산 일반을 지금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나 보겠습니다. 다음에 수산법상, 수산법입니다. 수산업법상 모두 고른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자, 수산업을 동그라미를 치고요, 모든 곤란 걸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맞는 걸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밑에 27번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에 옳은 것은, 자, 옳은 것도 역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보이죠? 옳은 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은, 자, 문제 푸는 방법에서 맞는 거는 동그라미 치고 모르는 건 X를 치든 가위표를 치든 간에 자기 습관을 시키십시오. 지금부터. 자, 그 다음에는 수산업법상 옳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업법상 옳은 것은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하고 다른 겁니다. 수산업법은 매너, 허가, 신고, 등록, 그리고 나서 나머지 뭡니까? 수산업 어촌발전법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산업의 어업의 기준은 유통론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옳은 것이니까 유통은 빼야 됩니다. 그럼 유통이라고 앞에 유통 빼죠. 날아갔습니다. 유통. 이거는 어촌발전기본법이었습니다. 이번 어촌관광 역시 수산업은 없습니다. 그 다음 강원 있습니다. 그 다음 있습니다. 기자재 그렇다 치고 운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디크 리얼 비업입니다. 디크 리얼 비업. 오케이. 2번이 답입니다. 2번이 답이고 오히려 옳은 거 맞았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기자재는 어디 있을까? 어촌발전기본법 아니면 수산자원관리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산 일반은 앞으로 남은 시간에 수, 목, 금을 정리하는데, 수산업법을 여기에도 있지만 이 책에도 다음 카페에 수산업법이 있고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산자원관리법이 있습니다. 토탈 얼라우버 캐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총 허용량이라는 게 그게 수산자원관리법에 있습니다. 그럼 세계 법령만 딱 봐도 수산 일반에서는 17개 이상을 맞출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시험 보고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물론 강의를 이 벤치가 올릴 겁니다. 자, 그러면 76분에 옳은 거 제가 풀었습니다. 왜? 저는 아니까. 그 다음 2번 다음에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특정 어종의 자원 상태를 조사 연구하여 분포하고 있는 자원의 범위 내에서 연간 예역의 총량, 이게 택입니다. 4번이네요. 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수산자원관리법에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다른 거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있고, 수산자원관리법이 뭐냐면은 기른업이라든지 식목일이라든지 바다식목일이라든지 지속가능성 이쪽에 다 있을 겁니다. 그까지 몰라도 택은 무조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1개가 있습니다. 저번에 강의할 때도 원산지법하고 구분을 한번 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수산기구 다랑어입니다. 이게 1회 때 시험입니다. 역시 뭡니까? 다랑어니까 WC로 나갈 겁니다. 3번이네요. WC, PL. 주는 점수였습니다. 1회 문제입니다. 두 번 반복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옳은 것도 했고, 수산업 일반적 특징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하고 X를 옳지 않은 걸 찍었습니다. 그죠? 봤죠? 그리고 옳지 않으니까 수산물의 특징 중에서 옳지 않은 건 수분이 많다, 보관하기 어렵다, 소비를 작게 하기 때문에 많이 사지 않는다, 그리고 부패하기 쉽다, 뭐 이 등등을 가지고 이론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패가 느리고, 틀리죠? 부패가 빠르고 수분이 많기 때문에 이 한마디에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2, 3, 4는 모르면은 안 읽어도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이해갔습니까? 부패가 빠르다, 느리다, 극과 극의 단어를 썼습니다. 그는 1번이 답입니다. 넘어갑니다.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풀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르는 거 다 읽어야겠지만, 저 같으면은 부패가 느리고 빠르고 이 극과 극의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극이 만나면 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국외과가 쉽다, 틀리죠? 국외과 쉬우면은 그 농수산법 5조라든지 국외과 하자, 포준국외 하자 이런 말을 쓰지 않겠죠. 그 다음 들어갈 수 용어의 순수대로 됐습니다. 용어의 순수입니다. 매너입니다. 10년이죠. 10년입니다. 매너라는 것은 특허입니다. 특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독점입니다. 배타적입니다. 그러니까 독점과 배타적 같은 김용희 같은 법을 공부한 사람은 바로 1번입니다. 매너 10년, 다른 문제가 아니고 수매너를 독점으로 하여 배타적으로 이용한다, 권리를 부여한다. 이게 매너 10년이면서
수산업법에 8가지가 있습니다. 외산업 말고는 나 구청장이 매너를 주고 외산업은 해수부 장관이 매너를 합니다. 그럼 독점 배타적입니다. 저 같은 거 알았죠? 그럼 1번 찍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순서대로 나열. 그 다음에 수산자원 조성의 적극적 활동. 자, 적극이냐 소극이냐 물어봤습니다. 적극적 활동에는 인위적이든 뭐든 간에 행정적이든 나서가지고 변경시키려고 자원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소극적은 가만히 두는 거죠. 그래, 적극적 아닌 것은. 그럼 뭡니까? 소극적은 찾아내는 겁니다. 소극적이니까 인공원 조투하 인위적으로 했죠. 이번 바다목장 조성 역시 수산업법에 자원관리법에 있습니다. 의액양치약 이것도 인위적으로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딱 그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공종자 방류. 그러면 1, 2, 4는 뭔가 긍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의액양치약은 아까 전에 토탈 롤라우버 캐치입니다. 의액량 제한이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소극적이고 지속 가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보하자는 겁니다. 의액량 제한입니다. 적극과 소극은 다 할 겁니다. 소극적이다 그런 게. 그 다음에 박스가 옳은 겁니다. 수산자원의 보호, 회복,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구정하고 수산자원의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업의 지속 수산자원관리법입니다. 이겁니다. 여기에 수산자원관리법이 그 앞에 적극적 활동 이어도 수산자원관리법, 인공어초, 바다목장 이 얘기가 수산자원관리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과 어촌발전기본법을 세 개만 봐도 이 문제가 지금 같으면 김용현은 가르치는 입장이고 하나 입장이라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문제를 그냥 쉽게 풀어나갔습니다. 여러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게 많기 때문에 30, 40만 넘어도 이런 상식적으로 한 번만 고민해도 다 응용해도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식 어류의 종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설명한 양식 어류의 종은 일단 이 물어보는 그 선지 자체가 저는 머리가 좀 벌써 부담이 갑니다. 그럼 바로 넘어가도 됩니다. 물론 볼라니까 렙토세팔루스 뱀장어 해요. 이런가 이런가 놓고 뱀장어 양식 안 되는 거 뱀장어 한번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을 쭉 보면은 언급된 게 그 다음에 나온다는 겁니다. 렙토세팔루스는 뱀장어입니다. 김용이 알고 있었죠? 바로 찍습니다. 그 다음에 양식 방법의 모든 거 양식 방법이 있고 저서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 녹조류나 해조류의 양식 방법이 있습니다. 그 구분했습니다. 그 1회가 2회가 3회가 한번 언급했죠. 그 문제입니다. 모든 걸 보는 거죠. 지수, 가두리, 수화, 바닥식, 유수식 이렇게 바닥하고 이거는 저서 생물이거든요. 그러면 기억, 미음을 빼고 그리고 나서 또 유수식, 가두리식, 지수식, 순환 양식이 하나 있습니다. 순환 뭐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1회가 나왔어요. 순환 양식인가? 그래서 답은 앞 페이지에 기출문제를 보면은 그거 있습니다. 뱀장어가 순환 양식을 합니다. 용어가 생각이 저도 아무것도 쓴 게 없어가지고 바다식하고 수화식은 그거겠죠. 바다식하고 그거는 저서생물이 하는 거고 1회 때 강의를 들으십시오. 1회 강의를 그 책에도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28, 3번하고 4번은 좀 어렵지만 렙토세팔루스를 알았기 때문에 바로 찍어 나갑니다. 28, 4도 역시 그 체계를 이제 1차 책이라든지 기본서를 보다 보니까 암기가 됐으면 쉽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양식물의 종자로 옳지 않은 것. 자, 그럼 이거는 답은 저는 압니다. 이게 두 번 언급됐습니다. 답은. 그러면 저거는 안 풉니다. 28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양식 대장어종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됩니다. 양식을 키우면은 경제성이 있어야죠. 안 죽어야죠. 그러고 나서 운송 잘해가지고 잘 팔아야죠. 이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자, 사료 확보가 용이에요. 맞죠? 사료가 가격이 경제성이고 확보 용이. 질병 내성이 강해야죠. 약하다, 강하다, 극과 극을 썼습니다. 하나. 그럼 약이 틀린 겁니다. 2번이 답입니다. 바로 찍고 나가야 됩니다. 시간이 많은 분들은 3번, 4번 다 읽어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찍고 나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순환여가시가 이거였네요. 아까 전에 양식 방법에서 284는 지수식, 지수, 가두리, 유수식, 순환여가식이 있습니다. 순환여가식. 이게 이제 뱀장어에서 하는 겁니다.
자, 여가식에서 보면은 어루가 배설하는 게 가장 많은 것은 암모니아랍니다. 암모니아. 이것도 틀리라고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완전히 수험생입장에 제끼고 날아갑니다. 다만 뱀장어 양식 아들 같은 분들은 알겠죠. 그 다음에 해조류의 김 생활사가 아닌 겁니다. 김. 물론 김은 중성 각포체, 아포체가 아닙니다. 아포체는 미역입니다. 이것도 그냥 빼나갑니다. 저는 제낍니다. 시험장에서는. 그 다음 일정 기간 동안 어구를 수중에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정에 모르면은 그냥 넘어가야죠. 암기 안 된 사람은 이걸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앞페이지는 있습니다. 그냥 물론은 걸그루라든지 자망업 해가지고 읽어보시면 되죠. 모르면 제낍니다. 벌써 한 3개, 4개 제꼈죠. 그 다음 일반적으로 지부에 사용되지 않는 방법. 지부는 고기를 모아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체납기 또는 봉수망, 근해선망 모아합니다. 근데 자망업은 모으는 게 아니고 그물가를 딱 해놨으면 지나가면 딱 잡히게 합니다. 그게 이제 자망업 290문제도 해석을 봐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시험장에서 제낍니다. 그럼 한 4문제 제끼죠. 우리나라 해역별 개포어종에 옳은 것은 얘도 요 동해 서해 남해를 구분 안 했으면 제껴야죠. 남해는 멸치가 많죠. 남해 멸치, 동해 서해밖에 없네요. 그러면 이제 동해 울진 같으면 대게가 있죠. 대게 그런 거 붉은 대게도 있고. 근데 기선 근해망 같은 거는 기선 근해망 같은 건 남해의 멸치입니다. 이거는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남해 안에 마른 멸치, 기선, 근해망. 그래서 이번은 동해에 개는 개인데 기선, 근해망이기 때문에 틀려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동해입니다. 대개 자망업까지 있지만 대개는 자망업으로, 개는 자망업으로 한답니다. 아까 고정해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앞에 어구를 수정해서 해가지고 자망업은 고정한답니다. 모르면 2문제가 나왔지만 가능하면 시간 나누면 한번 반 사람은 정리하시라고 묻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서해는 멸치가 아니고 남해가 멸치죠. 그럼 틀린 거 3번도. 그리고 도루묵은 어디입니까? 동해랍니다. 동해. 이걸 보고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제낍니다. 제꼈다 하면 5문제입니다. 설명하는 어업입니다. 바다의 포청입니다. 중청. 포청의 정축에 쭉 가는 걸 수군으로 받겠죠. 선으로 해가지고 선망어, 수군입니다. 건물로 둘러싸서 할 수 있는 수군 같은 거 막는 거 있잖아요. 이게 선망업이랍니다. 지금 용어를 모르시는 분 한번 보시고. 자, 해유성어 중에 고도 해유성이라는 것은 물을 따라서 자기 어종들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계속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어종은 참 다른 거, 아까 다른 것도 있었지만 참 다른 거가 해유성 어종이랍니다. 이거 모르면 제낍니다. 한 7문제 제꼈죠. 그 다음에 수산자원을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아닌 것은. 그리고 직접조사와 간접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 직접조사가 아닌 것은, 자, 트롤, 업 통계, 수중업량, 묵시조사법. 근데 간접하고 직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접 간접 용어하고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업 통계가 직접 같죠? 간접입니다. 그렇게 학자들은 씁니다. 그래서 업 통계는 업 통계조사법인가 농가업의 규모 같은 걸 하지만 얘는 간접으로 봐도 될 겁니다. 나중에 다시 정리하지만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고 잊어버리십시오. 다만 수산자원을 측정할 때 직접과 간접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직접이라는 용어와 간접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수산 일반에 올려놓은 것도 있는데 모르면은 넘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한번 그러면은 수산 1차 수산업 쪽에 내용은 카피로 제가 올려놓은 게 있지만 모르면 넘어가라는 겁니다. 다만 수산업법, 어촌발전기법법, 자원관리법을 보시면 됩니다. 자, 갱골로로 옳게 된 겁니다. 갱골로, 연골로로가 앞에도 놓았죠. 기출로. 그래서 기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갱골로로 같으면은 농우와 농우입니다. 그 다음 갱골로가 있고 앞에 연골로로가 있습니다.
뼈가 단단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갑각류를 갖다 했어요. 이거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딱딱하니까, 그죠?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 상어 같은 것은 연골로 오르고요. 두 종류도 역시 연골로 오르죠. 근데 일본도 지금 왜 냈는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그렇지만 1번 아니냐 2번이냐 구분하지만 농어가 딱딱하답니다. 이렇게 구분한답니다. 이것도 모르면 책을 안 본 사람은 헷갈립니다. 다만 앞에 연골로루하고 노가 있으니까 기출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루의 구분하는 조사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호지, 행태, 연령, 생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앞에도 있었지만 연령 같은 것은 명태인가 뭐 대구 같은 기석으로 하죠. 이석으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앞에 놓을 때 연령 사정법을 물어봤습니다. 대구는 기로 한다. 각각류는 잘 모르겠다. 자꾸 미는 게 있습니다. 앞에 기출문제를 쭉 보십시오. 충분한 시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사 방법입니다. 호지, 행태, 생태. 호지 방법도 앞에 나왔습니다. 해유성에 돌아오는 해유성의 어떤 그것을 조사하는 것은 호지 방법을 합니다. 어릴 때 풀어놨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보고 어떤 조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네요. 연령 행질에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명태는 이석, 기석인데 이석이네. 기석 아닌가? 그리고 기족에는 폐가, 돌고래는 이빨이랍니다. 꽃새우가 길이가 없답니다. 길이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정리를 같이 하시면 되고, 조금 보신 분은 자, 그 다음에 98번 수산업에 옳지 않은 겁니다. 자, 매너 허가 신고입니다. 등록. 자, 매너 허가 신고까지 등록은 뭡니까? 가공업 같은 겁니다. 가공업 운반임인가 그럴 겁니다. 이런 게 등록입니다. 여기서는 자, 매너는 10년. 수산업을 보면 8개 있다고 했고요. 허가는 5년. 그러고 나서 신고는 5년입니다. 그러고 나서 허가는 보면 해수부장관과 도지사와 구청장이 들어갑니다. 마을업은 매너입니다. 그런데 구획이라든지 뭔가 그것은 허가입니다. 그럼 허가업에 구분하고 매너업에 8개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수산업법을 단계를 읽어보시고 앞에가 있는데 지금 강의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풀 거냐 한번 알려줍니다. 그 다음 8번은 진구성 질병입니다. 저는 안 찍습니다. 일단 물론 답은 뭐 이렇게는 안 찍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300 마지막 사로개수입니다. 사로개수 같은 거는 지금 3회 중에 2분이 나왔습니다. 반드시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을 해가지고 이거는 암기를 하시고, 그러면 한 6개 정도가 7개를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를 보면은 1, 2, 3, 4를 봐가 6에서 가까운 게 얼마나 맞는가. 그러고 나서 뭐 2번이 너무 작다, 1번이 너무 작다. 그럼 뭐 나머지는 1번으로 몰빵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강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2, 3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하는 겁니다. 내일도 시간이 남으면 강의를 좀 올릴 겁니다. 일단 한 편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수산일반을 제가 어딘가 보면요, 수산을 뒷페이지인가 어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데 제가 진학유순법이 있고 수산일반 수산일반은 이 책이 또 있지만 반드시 앞에 그 목차를 반드시 보시가지고 수산일반을 수산업 법률이 있네요. 160페이지가 있습니다. 16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분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가 1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 수산업법이 있습니다. 160페이지에 이 책에 수산업이란 운반업 가공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이 있고요. 운반업 가공, 기르는 어업 같은 것도 여기 있네요. 기르는 어업. 양식이란 어장 어업권이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구란 유어를 하는 것도요, 매너나 허가하는 데만 유어를 놀이터를 만들어주지 신고는 아닙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162페이지 매너에 8개가 있습니다. 외해 양식 말고 마을업 협동 양식까지 구청장이 매너를 해줍니다. 그리고 외해 양식은 해수부 장관이 허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얘는 허가 어건에 경매되어 있지만 허가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171페이지 허가 어입니다. 총통수 10톤 이상 어쩌고저쩌고 해수부 장관이 들어옵니다. 허가를 주고 무동력 총통수 10톤 미만 시도시가 허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1, 2 해수부 시도시 외에는 구획과 육상 해수는 시구 구청장이 허가를 줍니다. 5년이고요. 5년입니다. 신고도 5년이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넘기면요 신고업이 있습니다. 114페이지 47조입니다. 어구 시설마다 시장 구청장에게 해수부령에 따라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른업의 시행발전, 그리고 기른업의 기본발전 뭡니까? 기본발전 보통 5년입니다. 해수부 장관이 하고, 시행 같은 거 계획은 최고지인 것은 도시자가 합니다. 그게 175페이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입니다. 운반업 등록. 옆에 보면요. 159조 가공업 등록입니다. 아까 등록 있었죠? 운반업 등록, 가공업 등록이 있습니다. 이게 수산업법입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다른 강의 보면은 또 앞에 지금 못 찾는데 제가 지금 책이 실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래서 수산업 어촌 발전 기록 수산업 일반을 일단 이런 식으로 끝을 낸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 개 이상 맞춰집니다. 김용계를 믿고 본인을 믿으십시오. 공부하신 분은 이 방법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래도 80이 넘기지 못한다면 이 방법대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일단 이번에는 끝을 내고 수하고 품질관리론을 171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하는 것은 170일이었고요. 170일 올리고 소수함 일반입니다. 그리고 171에는 수하고 품질관리론 3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잠깐 연속으로 쉬었다가 물 좀 가져오겠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다시 이제 171입니다. 171에 수하고